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입니다. 오늘도 구연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연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얘기해 볼까요? 네, 최근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 많아지셨잖아요. 네. 네, 건강기능식품 또한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를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 치료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잘 섭취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정말 다양한데 네. 그 영양소를 날마다 고루고루 섭취하는 건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건강 기능식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건강 기능식품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고 갈까요? 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익한 영양소 또는 기능 성분을 사용해서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한 것이어야 하고요. 네. 한마디로 일상에서 부족한 영양소 등을 보충해주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건강 기능식품이 뭐 액상이라든지 네. 분말 이렇게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네. 다양하게 나오는 만큼 정말 많이 섭취를 하고 수요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2조 3,291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8.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품목별로는 홍삼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출하액이 6,68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 홍삼 원료 사용 제품이 가장 높군요. 네, 사실 홍삼 자체가 좀 약간 건강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죠. 네. 근데 어르신들 좋아. 궁금한 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 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아직도 정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다른 제품입니다. 아, 다른 거군요. 네. 그러면 이게 단어들이 워낙 많아서 네. 건강 보조식품도 있고 네. 일반 건강식품도 있고 건강 기능성 식품도 있는데 네. 이게 다 이 건강 기능식품이 아닌 겁니까, 그럼? 네, 유사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차이점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사실 헷갈리는 게 사실이에요. 부르는 용어가 워낙 또 비슷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서 식약처로부터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제조 및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서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이죠. 그래서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은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가장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 표시와 마크만 있으면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확실한 겁니까, 그럼? 네, 식약처의 기능을 받아서 국내 유통 및 판매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 마크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식약처에서는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기준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지에 표시된 건강기능 정보를 확인하시면 식약처에서 평가된 기능성 내용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그리고 기능성 그 성분까지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네. 유사 제품 말고 꼭 정 제품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종류와 효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사실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몇 가지나 되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지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비타민 A 등 총 14종의 비타민이 있다고 합니다. 칼슘 등 무기질 11종, 또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을 위시해서 터핀류 4종, 그리고 페놀류 3종, 지방산 및 지질류 8종, 당 및 탄수화물류 8종, 그리고 발효 미생물류가 2종 있고요.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가 1종, 그리고 일반 원료 7종 등 총 61개 품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긴 많네요. 네. 네,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다 알아보고 싶긴 한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중화된 건강기능식품을 위주로 효과와 그리고 주의점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들 먹는 게 비타민이죠. 그렇죠. 비타민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비타민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에너지원은 아니지만요. 성장과 발달, 체내 조직 유지,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또 지나친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막, DNA, 혈관의 손상을 막아주는 이런 항산화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비타민을 둘러싼 논란 중에 끊이지 않는 게 합성 비타민하고 또 천연 비타민이 있잖아요. 네. 이 두 비타민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비타민은 크게 과일, 채소 등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 또 화학적 성분으로 만들어진 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천연 비타민은 자연 상태 그대로에 포함된 성분을 말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 100% 천연 비타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 중에도 이 천연 비타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우리가 천연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건 그 재료를 천연에서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원료가 100% 자연에서 얻은 천연 원료라고 하더라도 정제가 필요하고 또 캡슐로 만들 경우에는 부형제와 같은 합성 첨가물이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합성 비타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근데 왜 소비자 심리가 그렇잖아요. 천연 제품 하면 더 건강에 그쵸. 좋을 것 같고 네. 몸에 좋을 것 같고 하는데 맞아요. 이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합성 비타민보다 천연 원료를 사용한 비타민이 훨씬 더 몸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정말로 이 천연 원료를 사용한 비타민과 일반 합성 비타민 이게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정말 있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전문가들은 천연 원료 비타민일 경우 체내 흡수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천연 원료 비타민과 일반 합성 비타민의 성분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분자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나와 있어서 정답이 뭐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양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비타민은 다른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게 이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비타민의 종류부터 볼까요? 비타민에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요. 비타민 B군과 C군은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이고 비타민 A, D, E, K는 식이지방과 함께 체내에 흡수되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 수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배출되거든요. 네. 하지만 남는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쌓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복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이 부작용도 있나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몇 년 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종합 비타민제를 18년간 꾸준히 먹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조기 사망 위험이 다소 증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지병이 있는 경우 그 지병과 비슷한 지병에 안 좋은 그런 비타민을 먹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지병이 있는 경우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비타민을 알아두고 먹으셔야 하겠죠. 이런 경우를
좀 더 경계하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용량도 지키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개인별로 부족하기 쉬운 이제 비타민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네. 맞춰서 나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보조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타민에 이어서 알아볼 건강기능식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성분을 하루 필요량보다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강화해서 만든 제제들인데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늙지 않게 해주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도 불리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항산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커요. 네, 왜 그렇잖아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대.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토코페롤의 경우에는 하루 요구량이 10단위인데 비해서 일반적인 항산화 제품들은 400단위나 또는 그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많은 연구에서 사망률 증가, 또 심혈관계 질환 증가, 좀 전립선 암 등의 일부 암 발생 증가 등을 보고하고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 항산화제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베타카로틴 등 대부분의 항산화제의 과다 복용은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폐암이 증가하는 등 일부 질환에는 해로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건강 기능성 식품뿐만 아니고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될 네. 수가 있고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적당량 복용하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꾸준히 섭취하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오메가3가 부족하면 이 부정맥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심근경색을 앓은 사람이 꾸준히 복용할 경우에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앞서서 이제 강조를 하긴 했지만 네. 이 오메가3 지방산도 적정 복용량을 지키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한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을 주 1회 먹는 사람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급사의 위험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하지만 주 2회 이상 먹는다고 해서 그 위험이 더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네. 건 아니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오메가3를 섭취하면 좋을까요? 네, 생선을 싫어하고 비만이나 고지혈증 등 관련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 1,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런 추가적인 섭취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비타민제, 그리고 항산화제, 또 오메가3 지방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건강기능식품도 유행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왜 홈쇼핑을 보면 시기별로 좀 나오는 영양소가 좀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글루코사민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글루코사민은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관절염의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또 연골 재생을 일부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대되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기존 소염 진통제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부작용이 없고 또 관절 자체의 구조적인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네. 다른 부위 통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건 오해고요. 네, 무릎 관절염 이외의 목적,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이나 골다공증 등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또 글루코사민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서 많이 먹는 염화 글루코사민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효과가 또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황산 글루코사민 제제의 연구에서만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 황산 글루코사민도 먹는 사람 모두가 효과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복용해도 효과가 없으면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하루에 1,500mg의 용량 역시 지켜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집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섭취할 사람의 연령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 상태를 감안한 그런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사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이나 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 등이 매우 좋고요. 또 술, 담배와 고기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어떤 40, 5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 중년 여성들은 코엔자임 Q10이나 히비스커스 추출물 등을 추천할 만합니다. 또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네. 연령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좀 이제 자꾸 귓가에 맴도는 게 사실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비타민과 같은 어떤 특정 건강 기능식품을 남녀노소,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남이 먹는다고 본인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또 개인 식생활이나 흡연 여부 등 생활 습관에 따라서 질병이나 복용하고 있는 약에 따라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필요한 그런 건강기능식품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은 이게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건가요? 먹는 시간이나 효과가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타민 D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이 좋습니다. 다만 산성이라서 위장 장애가 있다면 식후에 복용해 야 되겠죠. 그리고 또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활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점심 식사 전에 섭취하면 식곤증이나 오후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전을 피해서 먹는 게 좋은 것도 있나요? 네, 오메가3가 대표적인데요. 이 오메가3는 점심 식사 이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대부분 생선기름으로 만들어지는데 비린내로 인한 메스꺼움을 잘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스꺼움을 줄이기 위해서 공복 섭취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점심 식사 후 섭취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칼슘 같은 경우는 뼈를 구성하는 영양소이면서 근육이나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섭취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권장 섭취 시간대에 맞춰서 복용을 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시간대가 다 다르긴 하지만 네.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여러 종류의 건강 기능식품을 그때 한꺼번에 이렇게 복용하기도 하는데 네. 그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음식도 궁합이 있듯이 여러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 흡수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흡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비타민 D와 칼슘은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에 도움이 되고 또 비타민 C와 철분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궁합처럼 네. 약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거나 건강 기능식품도 식품이니까 이것도 유통기한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은 오랜 기간 먹어야 하는 제품들이지만 그러한 제품들도 다 유통기한은 있거든요. 네, 유통기한 확인 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또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사시는 것도 필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을 샀는데 네. 이제 뭐 다양한 이유로 반품을 하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일반 식품처럼 이것도 바로 반품이 가능할까요? 네,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에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고요. 만약에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서 구입한 제품은 방문 판매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
접수자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방대한 양의 정보를 드려서 네. 좀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복용과 그리고 선택 시 주의할 점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이 아니라 식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병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되겠죠? 네, 또 두 번째는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와 표시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라벨에 표시된 정보, 섭취량이나 섭취 방법, 주의사항, 원료명, 함량, 그리고 유통기한, 보관 방법 같은 것들을 꼭 읽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자, 2가지 먼저 나왔고 나머지 네. 3가지는 또 어떤 겁니까? 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 질병을 치료한다는 식의 과대 광고는 유의해야 합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품 기능 정보 표시뿐 아니라 TV나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 광고,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표시되거나 또 광고 사전 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또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문구를 내세운 과대 표시, 또 광고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 팁 남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지러움, 호흡곤란, 또 구토, 복통, 설사, 메스꺼움이나 발진,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그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취를 이어갈 만큼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또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보조식품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바구니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현아 기자 고맙습니다.